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전히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1년이 훌쩍 넘었지만 해결된 것이 없이 현재 진행형 사건이 4.15 총선의 정직성 문제입니다. 지난해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 선거 정직성에 대한 시비가 우리 사회에서 불거져 나왔을 때 인상적인 장면은 언론사 출신의 전직 기자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그런 주장을 그냥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지나치게 강력하게 펼친 점이 대단히 놀랍고 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사실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에선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저로서는 어떻게 저렇게 문제가 전혀 없다고 강력하게 확신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우길 만한 확실한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장을 펴는 몇몇 전직 기자들보다도 훨씬 연배가 더 된 언론인을 모시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아마도 저보다도 그분이 기자 세계를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과연 저런 확신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이런 궁금함을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 대답은 이랬습니다. 본인이 직접 본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정색을 하고 문제가 없다고 외칠 수 있는지 저 또한 놀랍습니다. 라는 그런 답을 들려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부분 정치인들은 침묵을 지켰고 몇몇 정치인들은 문제가 없는 것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는 그런 당찬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고 지금도 틈만 되면 그런 주장을 내놓기 일쑤입니다. 아마 이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이준석 씨일 겁니다. 그는 신임 당대표로 취임하고 난 다음 조선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도 평소에 그의 소신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부정선거 주장은 야만으로 돌아가려는 모습으로 용납하기 어려웠습니다. 정치적 목숨을 걸고 싸웠고 그 결과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모론에 빠져서 재검표까지 했다면 보수정당은 한 방에 무너졌을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 전에 조선일보의 인터뷰에서 실린 이준석 씨의 주장입니다. 제가 일부러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것은 어제 집에 도착한 한 건의 추리 소설 때문입니다. 대구 MBC 기자를 오랫동안 활동하다가 얼마 전에 은퇴한 김세화 씨가 몽실북스에서 보기 드문 장편 추리 소설 제목은 기억의 저편이라는 그런 책을 펴냈습니다. 이 책에 제가 특별히 주목하게 된 것은 기자 출신의 소설가가 자신의 이력과 함께 책 날개 하단에 몇 문장을 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 문장이 바로 자신이 장편 추리 소설을 펴내게 된 그런 이유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문장은 이렇습니다. 사실 규명이나 사실 전달을 주업으로 하는 직업군은 매우 많습니다. 그들의 세계에서 주관적인 편견이 사실 규명에 방해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의지와 욕망, 어떤 경우는 믿음이라는 것도 사실을 얼마나 왜곡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알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장편소설, 추리 장편소설을 집필하게 되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저자가 은퇴 이후에 추리소설을 집필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후기에 남긴 것처럼 결국 사실이란 것은 인간의 의지와 욕망과 동기와 믿음에 따라서 쉽게 왜곡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인간은 자주 사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바라는 것,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게 된다. 이런 이유를 밝혔습니다. 책의 말미에 작가의 말에는 정말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것은 4.15 총선에 관한 그렇게 확신 있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런 의식 저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기자 출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귀담아 또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건의 성격에 따라서 구경꾼의 편집 능력은 더욱 커지고 편집 방법은 더 주관적입니다. 편집 방법을 놓고 동지와 적을 구분하려고 하거나 자신의 편집이 옳다고 투쟁하기도 합니다. 기자는 제3자입니다. 정확한 이미지를 세상에 전달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피해자나 가해자가 갖고 있는 이미지에 비해서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가해자나 피해자 그리고 관계자로부터 팩트를 최대한 수집하려고 합니다. 경찰, 검찰, 변호사, 판사는 어떤 기억이 정확한 기억인지 판단해야 되지만 이들 역시 제3자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나 가해자가 기억하는 이미지 가운데 정확한 이미지를 끌어내 진실을 규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기억 이미지, 의도적으로 편집한 이미지를 제거해야 되지만 의지가 만들어낸 이미지와 사실 이미지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을 편집할 때 편집자가 초점이 흐리거나 주제와 관련이 없는 그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이 든다고 활용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바로 이제 나오는 것이 앞에 소개했던 겁니다.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규명이나 사실 전달을 주업으로 하는 직업군은 매우 많습니다. 그들의 세계에서 주관적인 판단이 사실 규명에 얼마나 방해가 되고 있는지, 의지와 욕망, 어떤 경우는 믿음이라는 것도 사실을 얼마나 왜곡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밝히고 싶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장편 추리소설인 기억의 저편을 출간하게 되었다는 전직 기자 출신의 추리소설가 김세화 씨가 작가의 글이라는 소설의 말미에 남긴 내용입니다. 6월 28일 날 126건의 선거 무효소송 가운데서 첫 번째 소송인 민경욱 전 의원의 인천 연수원 재검표가 실시가 됩니다. 올바른 재검표가 제대로 실시될지 현재로서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한 시민으로서 그리고 한 전문가로서 선거 정직성 문제를 또 거론해왔던 사람으로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제대로 검증을 해보자는 겁니다. 올바른 검증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동안 증거의 바탕을 두고 의심과 의혹 그리고 문제를 제기해왔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만 검증되기 전까지는 어떤 것도 확정된 사실은 아니라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전직 기자의 출신인 김세화 씨의 그런 장편 추리소설의 작가의 말을 통해 가지고 사실이란 것이 자신이 갖고 있는 의지나 욕망이나 주관이나 또 바람이나 또 믿음에 따라서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는지 바로 이 지적이 4.15 총선과 관련된 그런 문제 없다고 주장하신 분들의 의식구조의 단면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글을 쓰고 말을 하는 학자적 그런 삶을 살아오면서 늘 갖고 있는 것은 선입견과 편견을 갖지 않고 진실과 사실과 실체를 밝히는 그런 과학적 태도를 갖고 계속해서 정진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